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32번째 이야기. 드라콘의 잔혹한 통치. 킬론의 쿠데타는 진압되었지만 사회는 여전히 불안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고 부자는 더 부유해졌습니다. 귀족들은 킬론의 쿠데타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흥청망청 생활을 해서 아테네의 사회 불안은 점점 심각해졌는데 귀족들은 아테네의 토지를 거의 다 소유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귀족에게 빼앗기고 결국 귀족에게 토지를 빌려서 농사짓는 수밖에 없었는데 토지를 빌리는 가격은 매우 비싸서 한 해 생산량의 6분의 5를 귀족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을 내지 못하면 농민의 아내, 자녀들이 대신 귀족의 노예가 되었는데 돈을 갚으면 다시 풀어주기는 했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농민들이 귀족에게 내야 하는 돈은 갈수록 늘어났고 어떤 사람은 다른 도시고가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소장료를 내고 나면 남은 양식이 얼마 되지 않아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도 먹을 것이 없는 반면 귀족들은 종일 술을 마시며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우해주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귀족에 대한 반감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평민은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 당시의 법은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진 관습법으로 귀족들은 관습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도 며칠간 집안에 숨어 있다가 다시 유유히 모습을 드러냈으며 평민이 귀족의 죄를 고발해도 관리들은 귀족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귀족을 죽이려다 사형을 당하기도 하는 등 사회 질서는 극도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평민은 자신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귀족을 제지하기 위해 귀족은 분노한 평민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만들기 바랬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집정관인 드라콘에게 법을 제정하는 일을 맡기고 이를 통해서 아테네 사회의 질서가 바로잡히기를 희망했습니다. 드라콘의 일생에 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지만 평민과 귀족이 모두 인정하는 명성이 높은 귀족이었습니다. 기원전 621년에 드라콘은 드라콘법의 일부를 제정했는데 아테네의 첫 번째 성문법으로 역사상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오로지 귀족의 이익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치중했으며 평민의 권리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당사자와 그 가족이 모두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법률로 정했으며 살인, 방화, 강도, 절도를 저지르면 무조건 사형에 처했는데 채소나 과일을 하나만 훔쳐도 사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드라콘이 게으름을 범죄로 보아 게으름에 대한 형량도 법률로 정했는데 왜 이렇게 엄격한 형량을 정했는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벼운 범죄도 전부 사형에 처해야 한다. 더 큰 범죄는 사형보다 엄격한 형벌을 찾을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사형에 처하는 것뿐이다. 기원전 4세기 아테네의 연설가 데마데스는 드라콘법을 잉크가 아니라 피로 쓴 법이라고 말했는데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잔혹한 법이나 판결을 드라콘식이라고 부릅니다. 드라콘법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드라콘의 법이 돌에 새겨져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를 증오해 태워버렸습니다. 남아있는 법 조항을 보면 우연하게라도 살인한 자는 추방당했으나 피해자의 직계 남성 친족이 사면에 동의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직계 남성 친족이 없다면 형제나 조카 같은 관계 남성 친족이 결정했고 그마저 없으면 속한 시족에서 남성 10명을 뽑아서 사면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관습법을 따른 것이지만 사실은 죄를 지은 귀족이 추방당하지 않도록 비상구를 마련해 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드라콘의 잔혹한 법률이 시행된 후 귀족 간의 갈등은 확실히 줄어들었으나 평민들은 드라콘을 저주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궁지에 몰린 평민들은 점도둑이나 살인자나 모두 똑같이 사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아예 중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드라콘이 처음법을 만들 때 예상한 것과는 달리 사회의 치안은 더욱 나빠졌고 불안도 심해졌습니다. 33번째 이야기. 그리스를 최고의 강국으로 만든 솔론의 개혁으로 이어집니다.